빨강머리 앤. 12장 엄숙한 맹세와 약속. 앤, 지난 주일에 네가 장미하고 미나리 아제비를 우스꽝스럽게 매단 모자를 쓰고 교회에 갔다더구나. 정말 좋은 구경거리가 됐겠구나. 분홍색이랑 노란색이 저랑 안 어울리는 건 알아요. 허튼 소리. 무슨 색이든 모자에 꽃을 다는 게 우스꽝스럽다는 얘기야. 옷에는 꽃을 달면서 왜 모자에 달면 우스꽝스럽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옷에 꽃을 다발로 단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그런 식으로 되묻지 마라. 보나마나 그런 꼴을 하도록 가만히 놔둔 나도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했겠지. 애는 눈물을 글썽였다. 죄송해요. 아주머니가 싫어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장미하고 미나리 아제비 꽃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모자에 꽂으면 근사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아주머니께 끔찍한 골칫거리가 되면 어쩌죠? 절 고아원에 돌려보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마릴라는 아이를 울린 게 속상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널 고아원으로 돌려보내고 싶은 게 아니야. 그만 눈물 그치렴. 너에게 들려줄 소식이 있단다. 오늘 오후에 다이애나 베리가 집으로 돌아왔다는구나. 괜찮으면 너도 같이 가서 다이애나와 인사하려구나. 애는 두 손을 맞잡고 벌떡 일어섰다. 마릴라 아주머니 두려워요. 그 애가 날 싫어하면 어떻게 하죠? 그럼 제 평생에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일이 될 거예요. 자, 허둥대지 말거라. 그리고 그렇게 장황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어린아이가 그러면 좀 이상해 보인단다. 다이애나는 널 좋아할 게다. 앤과 마릴라는 개울을 건너고 전나무 수풀이 우거진 언덕 지름길을 따라 과수원 집으로 갔다. 베리 부인이 반갑게 맞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마릴라. 어서 들어오세요. 이 아이가 입양했다는 아이군요. 네, 앤 셜리라고 해요. 끝에 E가 붙어요. 잘 지내니? 마음은 복잡하지만 몸은 잘 지내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저 엉뚱한 말 하지 않았죠? 다이애나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손님이 들어오자 읽던 책을 내려놓았다. 이 아이가 내 딸 다이애나란다. 다이애나, 앤을 데리고 정원에 나가서 꽃을 보여주렴. 정원 가득 서쪽 하늘의 저녁 노을빛이 오래된 전나무들 사이로 부드럽게 쏟아졌다. 앤과 다이애나는 화려한 참나무 덤불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수줍게 바라보고 있었다. 다이애나, 그러니까 넌 나를 조금이라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니? 마음의 친구가 될 만큼? 그래, 그런 것 같아. 네가 초록지붕집에 살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영원히 내 친구가 되어준다고 맹세해 줄래? 어떻게 하는 건데? 손을 잡아야 돼, 이렇게. 원래는 흐르는 물 위에서 해야 하는데 우린 그냥 이 길에 물이 흐른다고 상상하자. 내가 먼저 맹세할게. 나는 해와 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마음의 친구인 다이애나 베리에게 충실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자, 이제 네가 내 이름을 넣어 말하면 돼. 다이애나가 웃으며 맹세를 했고 맹세를 마치고는 또 웃었다. 넌 참 이상한 애야, 앤. 네가 이상하다는 소린 들었어. 그렇지만 난 네가 정말 좋아질 것 같아. 마릴라와 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다이애나가 통나무 다리까지 배웅해 주었다. 두 아이는 서로 팔짱을 끼고 걸었다. 마릴라가 초록지붕집의 정원에 들어서며 물었다. 그래, 다이애나랑은 마음이 통할 것 같든? 마릴라 아주머니, 지금 이 순간은 제가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일 거예요. 오늘 밤은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다이애나하고 윌리엄 벨 아저씨의 자작나무 숲에 놀이집을 만들기로 했어요. 다이애나는 생일이 2월이고 제 생일은 3월이에요. 정말 신기한 우연의 일치 같지 않으세요? 다이애나가 제게 읽을 책도 빌려준댔어요. 내 방에 걸어둘 그림도 준다고 했어요. 저도 다이애나에게 줄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이애나한테는 그렇게 쉴 새 없이 떠들어대지 않는 게 좋겠구나. 앤의 마음속에 가득 담겨있던 행복감은 매슈 덕분에 밖으로 넘쳐 흘렀다. 네가 초콜릿을 좋아한다기에 조금 가져왔다. 있었고 속만 상한다고요. 자, 얘야, 그렇게 울상 지을 필요는 없다. 몸에 안 좋으니 한 번에 다 먹지 마라.
그럼요. 지금 다 먹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밤은 한 개만 먹을 거예요, 아주머니. 그리고 반은 다이애나에게 줘도 될까요? 다이애나한테 뭔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뻐요. 앤이 다락방으로 올라간 뒤에 마릴라가 말했다. 저건 좋은 점 같아요. 인색하게 굴지 않는 거요. 다행이죠. 하고 많은 단점 중에서 아이가 인색한 건 질색이거든요. 이거 참. 저희가 온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마치 처음부터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없는 집은 상상이 안 되네요. 그거 보란 듯이 쳐다보지 말아요, 오라버니. 솔직히 나도 인정해요. 오라버니가 하자는 대로 저희를 키우기로 한 거 잘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점점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그걸 자꾸 들먹이며 으스댈 생각은 말아요, 매슈 오라버니. 15장. 학교에서 일어난 대소동. 앤과 다이애나가 학교로 걸어가는 길은 예뻤다. 연인의 오솔길과 버드나무 연못, 제비꽃 골짜기, 자작나무 길은 어디를 가도 낭만적이었다. 연인의 오솔길은 초록지붕집의 과수원 아래에서 커스버트 농장의 끄트머리와 맞닿은 숲속까지 이어졌다. 앤이 이 길에 연인의 오솔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 초록지붕집에 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정말로 연인들이 걸어 다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이애나하고 같이 정말 아름다운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연인의 오솔길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그런 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름도 참 예쁘잖아요. 무척 낭만적이고요. 전 그 길이 좋아요. 거기선 상상하는 걸 큰 소리로 떠들어도 절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요. 오솔길을 벗어난 두 아이는 베리신의 뒷마당을 지나 버드나무 연못을 지나갔다. 버드나무 연못을 지나면 제비꽃 골짜기가 나왔다. 제비꽃 골짜기란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다이애나는 어떤 장소에 저보다 더 멋진 이름을 생각해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뭔가를 잘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자작나무 길이란 이름은 다이애나가 지었어요. 아무튼 자작나무 길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들어갈 거예요, 아주머니. 마릴라는 9월 첫째 날 처음으로 학교로 향하는 앤을 보며 속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으려나, 수업 시간에는 또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지. 하지만 학교에 간 앤의 첫날은 마릴라가 걱정한 것보다 순탄했다. 여기 학교를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별로지만요. 선생님은 하루 종일 코수염만 비비꼬면서 프리시 앤드루스만 쳐다보세요. 프리시는 나이가 많잖아요. 16살인데 내년에 샬럿타운에 있는 퀸스 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프리시의 석판에 뭔가를 적으니까 프리시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킥킥거렸대요. 앤셜리, 다시는 선생님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학교는 선생님 흉보러 가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은 너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넌 배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 집에 와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 얘기를 늘어놓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옳은 행동이 아니야. 학교에선 별일 없었겠지? 그럼요. 아주머니가 상상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었어요. 전 다이애나 옆에 앉았어요. 학교엔 좋은 아이들이 많아요. 같이 놀 수 있는 여자애들이 많아서 참 좋았어요. 그래도 당연히 다이애나가 제일 좋고 언제까지나 그럴 거예요. 전 다이애나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전 다른 애들보다 수업 내용이 한참 뒤처져 있어요. 모두 5학년 과정을 배우는데 저만 4학년 과정이거든요. 조금 창피했어요. 하지만 저만큼 상상력이 뛰어난 아이는 없었어요. 그게 벌써 3주 전이었고 아직까지는 모든 게 순탄했다. 에이버니에서 가장 행복한 두 아이, 앤과 다이애나는 발걸음도 경쾌하게 자작나무 길을 따라 걸었다. 길버트 블라이드가 오늘 학교에 올 거야. 그 애는 정말 잘생겼어, 앤. 그리고 여자애들한테 못된 장난도 잘 치고 얼마나 못살게 괴롭힌다고. 길버트 블라이드? 그 현관벽에 줄리아 벨이랑 같이 이름 적혀 있는 애? 위에 큼지막하게 주목이라고 쓰인 거기? 맞아. 하지만 줄리아 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전에 줄리아의 죽은 깨를 세면서 구구단 공부를 한다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 아, 내 앞에서 죽은 깨 얘기는 하지 말아줄래? 나처럼 죽은 깨 투성이인 사람한테 그런 말은 상처야. 하지만 벽에다 여자애랑 남자의 이름을 적어놓고 주목이니 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누구든 감히 내 이름 옆에 남자의 이름을 써놓기만 해봐. 그럴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앤이 한숨을 쉬었다. 이름이 적히는 건 싫었다.
하지만 이름이 적힐 일도 없다고 생각하니 약간 굴욕감이 들었다. 오늘부터 길버트도 한 반이야. 그동안 길버트가 반에서 1등을 도맡았어. 길버트는 조금 있으면 14살이 되는데 이제 겨우 4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어. 4년 전에 길버트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서 엘버타에서 요양을 하셨는데 그때 길버트도 아버지를 따라갔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 1등 하기가 쉽진 않을걸, 앤? 잘됐다. 9살, 10살짜리들 사이에서 1등을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자랑스럽진 않으니까. 앤, 네 자리에서 통로 바로 건너편에 앉은 애가 길버트 블라이드야. 봐봐. 네가 보기에도 잘생겼는지. 길버트 블라이드라는 아이는 앞자리에 앉은 루비 길리스의 길게 따은 금발머리를 의자 등받이에 몰래 핀으로 꽂아 놓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래서 앤이 마음 놓고 살펴보기에 딱 좋았다. 길버트는 키가 컸고 머리카락은 구불거리는 갈색이었다. 담갈색 눈에 장난기가 가득했고 입술을 비틀어 올리며 웃으면 짓궂어 보였다. 이내 루비 길리스가 답을 말하려고 일어나려다 머리카락이 뿌리채 뽑히는 느낌에 조그맣게 비명을 지르며 도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이들의 시선이 전부 루비에게 쏠렸고 필립스 선생님이 엄한 눈으로 쳐다보자 루비는 울음을 터뜨렸다. 길버트는 재빨리 핀을 감추고는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얼굴로 역사책을 읽었다. 그러나 소란이 가라앉자 앤을 쳐다보며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윙크를 했다. 앤은 다이애나에게 솔직히 말했다. 길버트 블라이드가 잘생긴 건 맞아. 하지만 너무 뻔뻔한 것 같아. 잘 모르는 여자애한테 윙크를 하는 건 예의가 없는 거지. 하지만 진짜 사건은 그날 오후에 터지고 말았다. 길버트 블라이드는 앤 셜리를 자기 쪽으로 돌아보게 만들려고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길버트는 통로를 가로질러 팔을 뻗더니 길게 따은 앤의 빨강 머리 끝을 잡고 쭉 잡아당기며 날카롭게 속삭였다. 홍당무! 홍당무! 그때서야 앤이 활활 타오르는 눈으로 길버트를 쳐다봤다. 쳐다보기만 한 게 아니었다. 앤은 튀어오르듯 일어났다. 이 비열한 나쁜 놈아! 어떻게 그런 말을! 그 다음 퍽 하는 소리가 났다. 앤이 석판으로 길버트의 머리를 내리쳤고 깔끔하게 두 동강이 났다. 머리가 아니라 석판이. 에이버니 학생들은 늘 이런 소동을 좋아했다. 모두가 놀라면서도 신나서 와 하고 탄성을 질렀다. 앤 셜리, 이게 무슨 짓이냐? 선생님이 화난 목소리로 물었다. 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홍당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교생 앞에서 말할 수가 없었다. 제 잘못입니다, 필립스 선생님. 제가 앤을 놀렸어요. 내 학생 중에 이렇게 고약하고 옹졸한 아이가 있다니 안타깝구나. 앤, 나머지 오후 시간 동안 칠판 앞 교단에 서 있거라. 앤은 하얗게 질려 굳은 얼굴로 선생님의 말에 따랐다. 필립스 선생님은 앤의 머리 위 칠판에 분필로 이렇게 적었다. 앤 셜리는 성질이 고약합니다. 앤 셜리는 화를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앤은 오후 내내 그 글씨 아래 서 있었다. 울거나 고개를 푹 숙이거나 하진 않았다. 그러나 길버트 블라이드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다시는 그 애를 거들떠 보지 않을 생각이었다. 말도 걸지 않을 것이다. 수업이 끝나자 앤은 빨강머리를 꼿꼿이 치켜들고 당당히 학교를 걸어 나왔다. 길버트 블라이드가 현관문 앞에서 앤을 막아서려 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머리를 가지고 놀렸으면 정말 미안해, 앤. 진심이야. 이제 그만 화 풀어. 앤은 들은 척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시하고 휙 지나갔다.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앤? 절대로 길버트 블라이드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필립스 선생님도 내 이름 끝에 이를 빠뜨렸어. 내 영혼은 고난에 빠졌어, 다이애나. 길버트는 앤의 기분을 풀어주려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앤의 태도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길버트를 미워하는 만큼 앤은 작은 가슴 한가득 열정을 담아 다이애나를 사랑했다. 어느 날 저녁 마릴라는 사과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과수원에서 돌아오다가 앤이 노을에 물든 다락방 창가에 앉아 엉엉 우는 모습을 봤다. 도대체 왜 그러니, 앤? 다이애나 때문에요. 전 다이애나가 정말 좋아요, 아주머니. 다이애나가 없으면 한시도 못 살 거예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다이애나는 결혼해서 먼 곳으로 떠날 거잖아요. 그러면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저도 신부 들러리가 돼서 볼록 소매가 달린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픈 거죠. 그리고 다이애나에게 안녕이라고 하는데
마릴라는 옆에 의자에 쓰러지다시피 앉아서 평소답지 않게 한바탕 큰 웃음을 터뜨렸다. 마당을 지나가던 매슈가 놀라서 걸음을 멈췄다. 마릴라가 그렇게 웃는 소리를 들었던 게 언제였던가. 그래, 앤셜리. 그렇게 없는 일도 만들어서 걱정을 해야겠거든. 집안일이나 걱정하려. 상상력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다만 정말 못 말리겠구나. 19장. 발표회와 불행한 사건, 그리고 고백. 아주머니, 잠깐 다이애나 좀 만나고 와도 될까요? 날도 어두운데 뭐 하러 돌아다니려는 건지 모르겠구나. 다이애나와는 학교 마치고 집까지 같이 와서는 눈밭에서도 30분은 더 서서 제잘제잘 마음껏 떠들었지 않니. 하지만 다이애나가 절 부르는걸요.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니? 다이애나가 창문에서 신호를 보냈어요. 촛불이랑 판자로 신호를 보내기로 약속했거든요. 촛불을 창턱에 올려놓고 그 앞으로 판자를 넣었다 뺐다 해서 불빛을 깜빡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깜빡거리는 횟수가 많을수록 중요한 일이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주머니. 네 생각일 줄 알았다. 그 말도 안 되는 신호를 보내다가 커튼을 태우지는 않을지 원. 조심조심 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다이애나가 지금 막 불빛 5번을 보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 죽겠어요. 죽어서야 되겠니? 다녀오려무나. 하지만 10분 안에 돌아와야 한다. 명심하렴. 애는 마릴라의 말을 명심하고 정해진 시간에 돌아왔다. 마릴라 아주머니, 무슨 일인지 아세요? 내일이 다이애나 생일이래요. 다이애나네 어머니가 학교 끝나고 나랑 같이 집에 와서 밤새 놀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셨대요. 내일 밤 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클럽 발표회에 가려고요. 저랑 다이애나도 데려갈 거래요. 아주머니가 허락해 주시면요. 진정하거라. 그리고 거긴 갈 수 없다. 토론클럽은 아주 교양 있는 모임이에요. 모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발표회나 쫓아다니며 밤까지 쏘다니면 안 된다는 거지. 애들이 그러면 못 쓴다. 이번은 특별한 경우잖아요. 다이애나 생일은 1년에 단 한 번뿐이에요. 참, 목사님도 참석하실 거예요. 제발요, 가면 안 되나요, 아주머니? 내 말 못 들었니, 앤? 신발 벗고 올라가 자거라. 한 가지 더 있어요, 아주머니. 베리 아주머니가 손님용 침실에서 자도 된다고 하셨대요. 아주머니와 사는 어린 앤이 손님방 침대에 눕는 명예를 얻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 없이도 잘 지내는 게 명예란다. 가서 자라, 앤. 앤이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겨 다락방으로 올라가자 두 사람이 얘기하는 동안 거실 의자에서 잠든 줄로만 알았던 매슈가 눈을 뜨며 단호한 말투로 얘기했다. 마릴라, 앤을 보내주는 게 좋겠어. 안 돼요. 누가 저 애를 키우죠? 그거야 너지. 그러면 참견하지 마세요. 의견을 말하는 건 참견이 아니니까. 내 의견은 앤을 보내줘야 한다는 거다. 앤이 가고 싶다면 달나라에라도 보내줘야 한다고 하시겠죠. 다이애나의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뿐이면 보내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발표회까지는 안 돼요. 거기 갔다가는 틀림없이 감기에 걸릴 거라고요. 머리는 쓸데없는 생각들이랑 흥분으로 꽉 차서 올 거고요. 난 앤을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날 앤이 부엌에서 아침 먹은 그릇들을 씻고 있을 때 매슈가 헛간으로 나가다 말고 다시 마릴라에게 말했다. 난 앤을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릴라. 좋아요, 보낼게요. 그래야 만족을 하실 테니까요. 아주머니, 방금 하신 그 행복한 말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들었으면 됐다. 이건 오라버니의 뜻이고 나랑은 상관없다. 앤은 너무 들떠서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수업이 끝나자 앤은 점점 더 들떴다. 갈수록 흥분이 고조되더니 발표의 시작 시간이 임박하자 아예 황홀경에 이를 지경이었다. 드디어 두 아이는 준비를 끝냈다. 뺨은 빨갛게 물들었고 눈은 설렘으로 반짝였다. 다이애나, 전부 아름다운 꿈 같지 않니? 나 평소랑 똑같아 보여? 평소랑 기분이 너무 달라서 내 모습도 달라졌을 것만 같아. 너 최고로 예뻐. 얼굴빛도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그날 밤 프로그램은 적어도 한 명의 청중에게는 감동의 연속이었다. 프로그램에서 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참가자는 단 한 명이었다. 길버트 블라이드가 라인 강변의 빙해를 암송하자 앤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펼쳐들고 읽었다. 길버트의 암송이 끝났을 때는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박수를 치는 다이애나 옆에서 꼿꼿이 앉아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11시였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지. 거기 올라가서 암송을 하면 얼마나 근사할까. 우리한테도 그런 날이 올까, 다이애나? 길버트 블라이드는 자주 올라가잖아. 아, 앤. 왜 그 애가 암송할 때 듣지 않는 척했니? 누이가 아닌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는 구절을 외면서 너를 똑바로 쳐다봤단 말이야. 다이애나, 넌 내 마음의 친구지만 그래도 그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잘 준비는 됐어? 침대까지 누가 먼저 가나 시합할까? 하얀 잠옷을 입은 두 아이는 긴 응접실을 날듯이 달려 손님 방문을 지나 동시에 침대 위로 뛰어들었다. 아이쿠! 앤과 다이애나는 어떻게 침대에서 내려와 방을 뛰쳐나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저게 누구? 아니, 저게 뭐지? 조세핀 할머니야. 왜 저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쩌지? 할머니가 화를 많이 내실 거야. 큰일 나네. 정말 어떡하지? 그래도 너무 웃기지 않니, 앤? 조세핀 할머니가 누구야? 우리 아버지 숙모 되시는 분인데 샬럿타운에 사셔. 연세가 아주 많으셔. 70쯤 되셨나? 할머니는 굉장히 엄하고 점잖으셔. 이 일로 분명히 야단치실 텐데. 조세핀 베리 할머니는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베리 부인은 두 아이를 보며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젯밤엔 재밌었니?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자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만 잠들어 버렸구나. 조세핀 할머니가 오셔서 너희는 위층에서 자야 한다고 말해주려 했는데 말이야. 애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서 그 후 간밤 일로 베리 시내가 한바탕 시끄러워진 줄 전혀 몰랐다. 늦은 오후에야 마릴라의 심부름으로 린드 부인 댁에 갔다가 소식을 들었다. 그래, 너와 다이애나가 지난밤에 가여운 베리 할머니를 놀라 자지러지게 했다지. 베리 할머니가 아침에 눈을 떠서 어지간히 화를 낸 모양이야. 그 할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 다이애나와는 한마디도 안 하려고 하신단다. 다이애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누가 먼저 침대까지 가나 시합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일이라면 앤, 이 머리에서 나왔겠거니 했지. 베리 할머니는 원래 한 달은 묵을 예정이었는데 하루도 더 있기 싫다며 일요일인 내일 당장 돌아가겠다고 하셨다는구나. 다이애나가 한 학기 동안 음악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로 하셨다는데 이젠 그런 선머슴 같은 아이한테는 한 푼도 지원 못한다고 마음을 바꾸셨대. 베리 할머니가 부자라서 좋은 인상만 주고 싶었을 텐데 말이다. 전 정말 재수가 없는 애인가 봐요. 늘 말썽만 부리고 이젠 제 심장을 내줘도 모자랄 단짝 친구까지 곤란하게 만들었잖아요. 린드 부인의 집을 나온 앤은 눈이 얼어붙은 들판을 가로질러 과수원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다이애나가 부엌문을 열고 앤을 맞았다. 조세핀 할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다며. 화가 나서 펄펄 뛰셨어. 얼마나 야단을 치셨다고. 할머니가 나처럼 품행이 나쁜 여자애는 처음 봤대. 엄마 아빠한테도 나를 이렇게 키웠다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셨어. 할머니가 당장 가신다고 하는데 난 상관없어. 내가 그랬다고 왜 말 안 했어. 앤 셜리, 난 고자질쟁이가 아니야. 그리고 어쨌든 나한테도 책임이 있지. 있잖아, 내가 들어가서 할머니께 직접 말씀드릴래. 앤 셜리, 절대 안 돼. 세상에, 할머니가 널 잡아먹으려고 하실 거야. 하지만 할머니를 뵈야 해, 다이애나. 내 잘못이라고 고백해야 해. 고백이라면 해본 적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럼 할머니는 거실에 계셔.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도 돼. 나라면 못해. 그리고 네가 가도 별 소용 없을 거야. 들어와라. 마른 몸에 엄하고 꼬장꼬장해 보이는 조세핀 할머니가 난로 옆에 앉아 사나운 손길로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노여움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금태 안경 너머의 눈빛도 매서웠다. 넌 누구냐? 저는 초록지붕 집에 사는 앤 셜리예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고백할 게 있어서 왔어요. 지난밤에 침대 위로 뛰어든 건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러자고 했거든요. 다이애나는 그런 행동은 생각도 안 해봤을 거예요. 확실해요. 다이애나는 정말 숙녀다운 아이예요. 베리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이애나를 탓하시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다이애나도 뛰긴 같이 뛴 게 아니냐. 점잖은 집 아이들이 그렇게 경망스럽게 행동한단 말이냐. 하지만 저희는 그저 재미로 그런 거였어요. 전 할머니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사과드리잖아요. 어쨌든 제발 다이애나는 용서해 주시고 음악 수업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이애나가 음악 수업을 얼마나 기대했는데요. 베리 할머니, 전 기대하던 일을 못하게 될 때 기분을 너무 잘 알아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셔야 한다면 저한테 화를 내세요. 전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제게 화를 내는데 익숙해서 다이애나보다 훨씬 잘 견딜 수 있거든요. 노부인의 눈에서 매서운 빛이 누그러든 자리에 호기심이 차올랐다. 그저 재미였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 길고 고된 여행을 마치고 곤히 자는데 다 큰 여자의 둘이 몸 위로 뛰어드는 바람에 잠을 깨는 게 어떤 기분인지 너는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만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놀라고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도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할머니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할 수 있다면 저희 입장이 되어 보세요. 저희도 침대 위에 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할머니 때문에 놀라 기절할 뻔했어요. 얼마나 놀랐는데요. 게다가 손님 방에서 자기로 돼 있었는데 손님 방에서 못 잤어요. 할머니는 손님 방에서 주무시는 게 익숙하시겠죠. 하지만 할머니가 한 번도 그런 특권을 누린 적 없는 고아 여자애라면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이제 매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베리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네 입장을 들으니 내 입장만큼이나 설득력이 있구나. 모든 일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 보이니 말이다. 이리 와 앉아서 네 이야기를 해보거라. 정말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할머니 참 재밌는 분 같아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보기와 다르게 저랑 마음이 통하실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마릴라 커스버트 아주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집에 가기 전에 다이애나를 용서하시고 원래 계시려고 했던 대로 에이버니에 계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가 가끔 와서 말동무를 해준다면 아마 그럴 것 같구나. 그날 저녁 베리 할머니는 다이애나에게 은팔찌를 선물로 주고 베리 부부에겐 여행 가방을 풀었다고 알렸다. 그 앤이라는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더 머물기로 했다. 재밌는 아이야. 내가 그맘때쯤일 땐 재밌는 사람이 드물었거든. 베리 할머니는 원래 예정했던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에이버니에 머물렀다. 앤과 이야기하며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낸 덕에 식구들과도 한결 잘 지냈다. 두 사람은 단단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 이윽고 떠날 때가 되어 베리 할머니가 말했다. 앤, 시내에 나오거든 꼭 나를 찾아오거라. 그럼 내가 제일 좋은 손님 방에서 묵게 해주마. 앤은 마릴라에게 이렇게 털어놨다. 결국 베리 할머니는 마음이 통하는 분이셨어요. 할머니를 보기만 해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매슈 아저씨도 처음 만났을 땐 얼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금방 알게 됐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이 아닌가 봐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기뻐요. 28장 불쌍한 백합 아가씨. 일레인 이야기를 연극으로 옮겨보자는 것은 앤의 발상이었다. 여자아이들은 나루토에서 배를 밀면 물살을 타고 다리 밑을 지난 다음 연못이 굽어지는 쪽으로 튀어나온 얕은 땅에 닿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레인 연극의 안성맞춤이었다. 내가 일레인을 할게. 그럼 루비, 네가 꼭 아서왕을 맡아야 해. 제이는 기네비어, 다이애나는 랜슬럿인 거야. 다이애나가 검은 쇼를 가져오자 앤은 활짝 펴서 배를 덮은 다음 그 위에 누워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 위로 모았다. 제인, 나머진 네가 해줘. 일레인은 죽었는데 말을 하면 웃기잖아. 다이애나, 네가 누이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하고 루비는 안녕 사랑스러운 누이여라고 말하는 거야. 둘 다 되도록 아주 슬프게 해야 해. 앤, 제발 살짝 웃어. 일레인은 미소를 짓듯 누워있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 좀 낫다. 자, 이제 배를 밀자. 그렇게 배는 물밑에 박혀있던 오래된 말뚝에 거칠게 부딪혀 긁히며 앞으로 밀려갔다. 다이애나와 제인과 루비는 힘껏 달려 숲을 지나고 길을 건너 연못 아래 길게 뻗어나온 땅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세 사람은 랜슬럿과 기네비어 아서왕이 되어 백합 아가씨를 맞을 준비를 해야 했다. 앤은 천천히 떠내려가던 몇 분 동안 이 낭만적인 상황을 한껏 즐겼다. 그러다가 낭만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벌어졌다.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배는 연못 아래에 닿기 훨씬 전에 물이 차서 가라앉을 터였다. 노가 어디 있지? 나루토에 두고 왔잖아. 앤은 숨을 헐떡이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어디에도 닿지 못했다. 앤은 입술까지 하얗게 질려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하느님이 저를 구해주실 유일한 방법이 배가 다리에 가까워졌을 때 기둥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전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없는 미끄러운 다리 기둥에 매달려 있었어요. 정말 낭만적이지 않은 자세였지만 그땐 그런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배는 다리 밑을 지나 떠내려가다 눈 깜짝할 새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미리 연못 아래쪽으로 가서 기다리던 루비와 제인, 다이애나는 눈앞에서 배가 사라지는 광경을 보고 앤이 배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은 줄 알았다. 죽을 힘을 다해 기둥에 매달린 앤은 친구들이 황급히 달리는 모습을 보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곧 도와줄 사람이 올 터였지만 자세가 너무도 불편했다. 팔과 손목이 아파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던 그때 길버트 블라이드가 배를 타고 다리 밑으로 노를 저어왔다. 앤 셜리, 도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기둥 쪽으로 배를 몰아 손을 내밀었다. 앤은 길버트 블라이드의 손을 잡고 재빨리 배 위로 내려와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숄과 젖은 스카프를 안고 배 뒤쪽으로 가서 앉았다. 어떻게 된 거야, 앤? 일레인 연극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배에 물이 새는 바람에 기둥에 매달려 있었던 거야. 애들이 도와줄 사람을 찾으러 갔어. 미안하지만 나루터까지 좀 데려다 줄래? 길버트는 친절하게도 나루터까지 데려다 줬고 앤은 길버트가 내민 손을 무시하며 재빨리 물가로 뛰어내렸다. 정말 고마워. 앤, 나 좀 봐.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 예전에 네 머리를 가지고 놀린 건 정말 미안해. 널 화나게 하려던 건 아니야. 그냥 장난이었어. 그리고 이제 오래전 일이잖아. 지금 네 머리가 아주 예쁘다고 생각해. 정말이야. 우리 친구로 지내자. 잠깐 동안 앤은 망설였다. 수줍은 듯 간절한 길버트의 젓갈색 눈이 참 보기 좋다는 이상하고 새로운 자각이 눈을 떴다. 앤의 심장이 이상하게 조금씩 두근거렸다. 그러나 오래전 느꼈던 분노가 씁쓸하게 되살아나면서 앤은 흔들리던 결심을 얼른 다잡았다. 싫어. 너랑은 친구로 지내지 않을 거야. 길버트 블라이드. 그러고 싶지 않아. 좋아. 나도 다시는 친구하자고 부탁하지 않을게. 앤 셜리. 나도 이제 필요 없어. 길버트는 화가 나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배에 뛰어오르더니 거칠게 노를 저어 금세 멀어졌다. 이상한 후회가 밀려왔다. 길버트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걸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앤! 다이애나가 숨을 헐떡이며 앤의 목을 꼭 끌어안고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앤, 우린 네가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어. 앤, 어떻게 빠져나왔어? 다리 기둥에 매달려 있었어. 길버트 블라이드가 나를 보고 무태 데려다 줬어. 와, 앤, 길버트 정말 멋있어. 너무 낭만적이야. 그럼 오늘 이후로 길버트와 말을 하겠네? 아니, 안 할 거야. 그리고 낭만이란 말은 다신 하지 말아줘. 얘들아, 다 내 잘못이야. 난 불운한 별자리를 타고 태어났나 봐. 하는 일마다 나뿐 아니라 친구들까지 말썽에 휘말리게 하잖아. 이날 오후에 사건을 알게 된 베리 신의 집과 커스버트 신의 집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언제 철이 들긴 하는 거니, 앤? 아무도 없는 다락방에서 실컷 울고 난 뒤 마음이 진정된 앤은 평소처럼 밝은 기운을 되찾았다. 오늘 실수 덕분에 이제는 너무 낭만만 좇는 버릇을 고치게 됐어요. 요즘 세상엔 낭만은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 곧 제가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아주머니. 제발 그랬으면 좋겠구나. 그러나 구석자리에 말없이 앉아있던 매슈는 마릴라가 자리를 뜬 뒤 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수줍은 듯 나지막히 속삭였다. 너의 낭만을 다 버리지 마라, 앤. 낭만이 조금 있는 건 좋은 거란다. 물론 너무 많으면 곤란하지. 하지만 조금은 남겨두렴. 29장. 앤의 삶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다. 오늘 저녁은 꼭 보랏빛 꿈 같지 않니, 다이애나? 살아있다는 게 정말 기쁘다는 생각이 들어. 아침엔 늘 아침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저녁이 되면 또 저녁이 더 아름다운 것 같단 말이야. 정말 멋진 저녁이야. 그보다 정말 굉장한 소식이 있어, 앤. 엄마가 오늘 조세핀 할머니께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우리 둘 보고 다음 주 화요일에 샬럿타운에 와서 같이 박물관 구경을 가자고 하셨대. 어때? 다이애나, 그게 정말이야? 하지만 아주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마릴라 아주머니한테는 엄마가 부탁드리면 보내주실지도 몰라. 그럼 우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난 박물관에 한 번도 안 가봤어. 다른 여자애들이 박물관에 다녀온 얘기를 하면 얼마나 부러웠다고. 마릴라는 앤이 샬럿타운에 가도록 허락했고
베리 씨가 화요일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날이 화창할 게 분명했다. 베리 씨와 다이애나가 앤을 기다리고 있었고 셋은 곧 출발했다. 먼 길이었지만 앤과 다이애나는 모든 순간이 즐거웠다. 조세핀 할머니가 매서운 까만 눈을 반짝이며 문 앞에 나와 세 사람을 맞았다. 그래, 마침내 와주었구나, 앤. 고맙다, 얘들아. 많이 더 컸구나. 나보다 더 크겠어. 전보다 훨씬 더 예뻐지고 말이다. 내가 말 안 해도 아마 잘 알고 있겠지만. 아니요, 정말 몰랐어요. 죽은 깨가 조금 줄어든 건 알아요. 그것만으로도 무척 고마워하고 있지만 다른 게 더 좋아지리라고는 기대조차 안 했는걸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기뻐요, 베리 할머니. 정말 근사했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는지 가리기 힘들 정도예요. 베리 할머니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손님방을 주셨어요. 방은 정말 우아했지만 손님방에서 자보니 어쩐지 제가 늘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아주머니. 어른이 되어간다는 건 그런 나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땐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소원들도 막상 이루어지면 상상했던 절반만큼도 멋지거나 신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요일에 아이들은 마차를 타고 공원까지 산책을 나갔고 저녁에는 베리 할머니를 따라 유명한 오페라 여가수가 노래하는 음악회에 갔다. 앤에게는 기쁨이 반짝반짝 눈앞에 펼쳐지는 저녁이었다. 다이애나는 도시 생활이 자기한테 딱 맞대요. 베리 할머니가 저는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잠자려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해봤죠. 그러고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주머니. 도시 생활은 제게 맞지 않고 그래서 기쁘다는 거였어요. 가끔 밤 11시에 멋진 식당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 좋지만 매일매일을 생각하면 밤 11시에 동쪽 다락방에서 푹 자는 편이 더 좋아요. 여기서 자는 동안에도 지붕 위에 별이 반짝이고 바람은 개울을 건너 전나무 숲으로 불어온다는 걸 알잖아요.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베리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금요일이 되자 베리 씨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즐겁게들 지냈는지 모르겠구나. 정말 재밌었어요. 너는 어땠니, 앤?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즐거웠어요. 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노부인의 목을 끌어안고 주름진 뺨에 입을 맞추었다. 다이애나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기에 앤의 거리낌 없는 행동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지만 조세핀 베리 할머니는 기뻐했고 베란다에 서서 마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며 커다란 집으로 들어갔다. 생기 넘치는 아이들이 들었다 난 자리는 무척 쓸쓸했다. 마릴라 커스퍼트가 고아원에서 여자아이를 입양했다기에 멍청한 노인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니네. 앤 같은 아이와 한 집에 산다면 나도 더 행복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될 텐데. 앤과 다이애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처음 출발할 때만큼이나 즐거웠다. 아니, 사실은 길끝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집이 있다는 생각에 더 즐거웠다. 아, 살아있다는 것도 집에 간다는 것도 참 좋다. 개울에 놓인 통나무 다리를 건널 때 초록지붕집의 부엌에서는 앤이 돌아온 것을 반기듯 불이 깜빡이었고 앤은 발걸음도 가볍게 언덕을 달려 부엌으로 뛰어들었다.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진 식탁이 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왔니? 네. 아, 돌아오니 너무 좋아요. 전부 다 입을 맞춰주고 싶어요. 시계한테도요. 아주머니, 통닭구이네요? 절 주시려고 한 건 아니시겠죠? 넣어주려고 한 거지. 오늘아 배가 고팠을 테니 맛있는 걸 먹고 싶었을 게 아니냐. 어서 옷이랑 갈아입어라. 오라버니가 오시는 대로 저녁을 먹자꾸나. 돌아와서 기쁘구나. 네가 없는 동안 어찌나 허전하던지. 나흘이 이렇게 긴 줄 몰랐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앤은 매슈와 마릴라 사이 난로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들려주었다. 정말 멋진 시간이었어요. 제 평생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34장 퀸스의 여학생. 앤이 퀸스로 떠날 준비를 하느라 초록 지붕집은 바쁜 시간을 보냈다. 매슈 덕에 예쁜 옷도 많았다. 마릴라는 매슈가 무엇을 사오든 무슨 의견을 내든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다. 앤, 이 천들로 예쁘고 가벼운 원피스를 지어야겠다. 지금도 예쁜 옷이 많으니 꼭 필요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시내에서 어디 외출하거나 파티라도 초대받으면 좀 제대로 차려입을 옷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이다. 아, 아주머니 너무 예뻐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해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떠나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어느 저녁 앤은 그 드레스를 입고 매슈와 마릴라를 위해 부엌에서 소녀의 맹세를 낭송했다. 마릴라는 앤의 밝고 생동감 넘치는 얼굴과 우아한 몸짓을 보며 앤이 처음 초록 지붕 집에 왔던 저녁을 떠올렸다. 황갈색의 볼품없는 혼방 원피스를 입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비참한 표정을 짓고 있던 겁에 질린 별난 어린아이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마릴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 낭송 때문에 우시는 거군요, 아주머니. 그럼 성공이네요. 그저 네 어릴 적 모습이 생각났을 뿐이란다, 앤. 그렇게 엉뚱한 짓들을 벌여도 좋으니 어린아이로 남았으면 좋겠구나. 이제 이렇게 자라서 여길 떠나다니. 키도 크고 세련됐고 그 드레스를 입으니 아주 달라 보이는구나. 에이번리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런 생각을 하니 괜히 허전한 기분이 든 게지. 아주머니, 전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저 불필요한 가지를 치고 새 가지를 뻗었을 뿐이에요. 진짜 제 모습은 제 안에 저는 똑같아요.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주머니의 어린 앤이 있어요. 평생토록 마릴라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와 초록지붕집을 날마다 더 사랑할 앤이요. 앤은 젊고 싱그러운 뺨을 마릴라의 마른 뺨에 대고 한 손을 내밀어 매슈의 어깨를 토닥였다. 매슈는 눈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래, 앤이 버릇없는 아이로 자란 것 같진 않아. 저 아이는 똑똑하고 예쁜 데다 다정하기도 하고 그게 무엇보다 좋은 점이지. 저희는 우리에게 축복이었어. 마침내 앤이 도시로 떠나는 날이 왔다. 앤은 매슈와 마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 다이애나와 눈물로 얼룩진 작별을 나누고 마릴라와도 군더더기 없는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즈음 복도 끝 작은 다락방에 생기발랄한 어린 주인도 부드러운 숨결도 더는 없다는 사실이 절절하게 와닿자 베개에 얼굴을 묻고 격한 울음을 터뜨렸다. 앤과 에이버니의 다른 학생들은 학교에 가려면 서둘러야 할 빠듯한 시간에 시내에 도착했다. 50명이 같이 공부하는 교실에서 앤은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쑤실 듯이 아픈 외로움을 느꼈다. 아는 사람이라곤 교실 반대편에 앉은 키가 큰 갈색머리 남학생 뿐이었지만 지금과 같은 사이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앤은 더 비관적인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같은 반이 된 것은 분명 다행이었다. 오랜 경쟁을 이곳에서도 이어갈 수 있었고 만약 길버트와 경쟁 관계가 없어졌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이다. 길버트는 결심이 대단해 보여. 금메달을 따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모양이야. 턱이 참 잘생겼네. 전엔 몰랐는데. 그날 저녁 땅거미가 진 뒤 방에 혼자 남은 애는 더욱 외로웠다. 울지 않을 거야. 우는 건 어리석고 나약한 짓이야. 세 번째 눈물방울이 코 옆으로 흐르네. 자꾸 눈물이 나지 않게 재미있는 생각을 해야지. 하지만 재미있는 일은 모두 에이번니와 연관되어서 눈물만 더 나잖아. 넷, 다섯. 돌아오는 금요일에 집에 갈 건데도 100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아, 지금쯤 매슈 아저씨는 집에 거의 다 가셨겠지? 마릴라 아주머니는 문 앞에 서서 길가를 내다보며 아저씨를 기다리실 테고. 6, 7, 8. 아, 눈물방울을 세워도 소용이 없어. 금방 홍수처럼 쏟아지고 말 거야. 그 순간 조시파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정말로 눈물을 펑펑 홍수처럼 쏟았을 것이다. 너 울고 있었구나? 향수병인가 보네. 그때 제인과 루비가 자주색과 주황색 퀸스 학교 리본을 코트에 자랑스레 달고 찾아왔다. 루비는 탁자 위에 놓인 학교 달력을 보고 앤에게 금메달을 목표로 하겠느냐고 물었다. 앤은 얼굴을 붉히며 그럴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아, 그러고 보니 생각났다. 퀸스 학교도 드디어 에이버리 장학금을 받게 됐대. 내일 학교에서 발표할 거야. 에이버리 장학금이라니. 앤의 심장이 고동쳤다. 조시가 장학금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 앤이 품은 최고의 열망은 1년 뒤에 주 정부에서 주는 1급 교사 자격증을 따고 가능하면 금메달도 목에 거는 거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앤의 눈앞에 에이버리 장학금을 받고 레드먼드 대학에서 문학과정을 수료한 뒤 졸업 가운을 입고 사각무를 쓴 자신의 모습이 차례대로 지나가면서 조시의 목소리도 멀리 사라졌다. 에이버리 장학금은 영어 성적으로 뽑기 때문에 앤은 고향 땅을 밟고 선 듯 든든하니 자신이 있었다. 장학생은 레드먼드 대학에 다닐 4년간 매년 $250를 받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앤이 상기된 얼굴로 잠자리에 든 것도 당연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장학금을 받고 말 거야. 내가 문학 학사 학위를 받으면 매슈 아저씨가 자랑스러워 하시겠지? 야망이란 결코 끝이 없는 것 같아.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꿈이 더 높은 데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덕분에 인생이 이처럼 재밌잖아. 36장 꿈과 영광. 최종 시험 결과가 게시판에 공고되는 날 아침, 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이 없었다. 교문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를 가득 메운 남학생들이 길버트 블라이드를 어깨 위에 태우고 목청껏 외치고 있었다. 메달 수상자 블라이드 만세! 순간 앤은 패배감과 실망감에 가슴이 욱신거렸다. 아, 매슈 아저씨가 섭섭해하실 텐데 내가 메달을 딸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셨는데. 그리고 그때 에이버리 장학생 앤 셜리에게 만세 3창! 곧 여학생들이 모여들어 앤을 둘러싸고 웃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매슈 아저씨랑 마릴라 아주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당장 집에 편지를 보내 소식을 알려야겠어. 그 다음으로 중요한 행사는 졸업식이었다. 매슈와 마릴라도 졸업식에 참석했다. 두 사람의 눈과 귀는 오로지 무대 위에 오른 한 학생에게 쏠려 있었다. 무대 위에는 연한 초록빛 옷을 입은 키 큰 여학생이 두 볼에 희미한 홍조를 띠고 별같이 반짝이는 눈으로 가장 멋진 고별사를 읽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학생이 에이버리 장학생이라고 수군거렸다. 저 아이를 데려오길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릴라? 잘했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지난 일을 너무 들먹이네요, 오라버니. 두 사람 뒤에 앉아있던 베리 할머니가 몸을 앞으로 숙여 들고 있던 양산으로 마릴라의 등을 쿡 찔렀다. 앤이 자랑스럽지요. 나도 그렇답니다. 그날 저녁 앤은 바로 매슈와 마릴라와 함께 에이버니로 돌아갔다. 초록지붕 집에서는 다이애나가 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 다이애나.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널 다시 만나서 정말 좋아, 다이애나. 넌 멋지게 해냈어, 앤. 에이버리 장학금을 탔으니까 바로 교사가 되진 않을 거지? 9월에 레드먼드 대학에 갈 거야. 제인과 루비는 교사가 될 거야. 우리가 전부 합격했다는 게 굉장하지 않니? 길버트 블라이드도 교사가 될 거래. 걔네 아버지가 대학에 보내줄 형편이 안 되셔서 내년에 자기가 직접 벌어서 갈 생각이래. 길버트가 여기 학교로 올 것 같아. 앤은 실망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묘한 기분이 들었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앤은 길버트도 레드먼드 대학에 가려니 생각했다. 좋은 자극제였던 경쟁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앤은 문득 매슈의 낯빛이 좋지 않음을 깨달았다. 매슈가 자리를 뜬 뒤에 앤이 망설이다가 물었다. 아주머니, 매슈 아저씨 건강 괜찮으세요? 아니, 별로 좋지 않단다. 올 봄에 심각한 심장 발작이 몇 번이나 왔는데 건강을 조금도 돌보지 않는구나. 이젠 네가 집에 왔으니 오라버니도 좋아지실 거야. 늘 널 보면 기운을 내시잖니. 아주머니도 평소와 달라 보여요. 전 오늘 하루만 정든 곳들을 둘러보며 옛 꿈들을 찾아다닐게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일할 테니 아주머니도 쉬세요. 마릴라는 자신의 아이를 보며 다정하게 웃었다. 일 때문이 아니라 두통이 문제란다. 요즘 눈 뒤쪽으로 통증이 너무 잦았어. 안경을 써도 소용이 없단다. 지난 1월 유명한 안과 의사가 섬에 들어왔는데 그 의사가 진료를 꼭 해보자고 하더구나. 책 읽기도 어렵고 바느질도 편히 못하니 말이다. 그래, 앤, 퀸스에서 정말 잘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구나. 1년 만에 1급 자격증을 따고 에이버리 장학금도 받다니. 앤은 자연을 벗삼아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결코 잊지 못할 하루였다. 마지막으로 저녁이 되어 매슈와 함께 연인의 오솔길을 따라 집 뒤편 박목장으로 소를 몰러 갔다.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저씨. 왜 편히 쉬질 않으세요? 그게 잘 안 되는구나.
나이가 들어서 그래, 앤. 그래서 자꾸 잊어버린단다. 항상 열심히 일을 했으니 일하다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제가 아저씨가 바라던 남자아이였다면 지금쯤 아저씨께 많은 도움이 되었겠죠. 그 생각만 하면 제가 남자아이였다면 좋았을 걸 싶어요. 남자아이 12명을 준대도 너와 바꾸지 않을게야. 앤, 잊지 마라. 남자아이 12보다 네가 나아. 에이버리 장학생이 남자아이는 아니었지 아마. 여자아이였는데 우리 딸, 자랑스러운 내 딸 말이다. 매슈가 앤의 손을 토닥였다. 매슈는 마당으로 들어서며 앤을 보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앤은 방에 올라와서 매슈와 나눈 대화와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지나온 과거를 추억하고 다가올 미래를 꿈꾸면서 열린 창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앤은 그날 밤의 은은하고 평화로운 아름다움과 향기로운 차분함을 언제까지나 기억했다. 그 밤이 앤의 인생에 슬픔이 찾아오기 전 마지막 밤이었으니까. 38장 길 모퉁이에서. 많이 피곤하세요, 아주머니? 피곤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니란다. 안과 의사를 만나보셨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독서랑 바느질도 하지 말고 눈에 무리가 가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더구나. 그리고 울지 않게 조심하고 자기가 맞춰준 안경을 쓰면 눈도 더 나빠지지 않고 두통도 나아질 거래. 하지만 자기 말대로 안 하면 6달 안에 눈이 멀 게 확실하다는구나. 눈이 멀다니. 난 생각도 하기 싫다. 아주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가 희망이 있다고는 했잖아요. 조심하면 시력이 더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안경 덕분에 두통이 나아진다면 그것도 좋잖아요. 희망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구나. 책도 못 읽고 바느질 같은 것도 못하면 무슨 낙으로 살겠니? 우는 것도 그래.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면 눈물을 참을 수가 없단다. 하긴 이런 소리가 다 무슨 소용일까? 마릴라가 저녁 식사를 마치자 애는 잠을 좀 자라고 권했다. 그리고 자기도 동쪽 다락방으로 올라가 어둠 속에서 홀로 창가에 앉아 무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던 그날 밤 이후로 슬픈 일들이 연이어서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때만 해도 앤의 마음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했고 미래는 장밋빛 약속으로 채워진 듯 보였다. 그날 이후로 몇 년은 지난 느낌이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앤은 미소를 머금었고 마음엔 평화가 찾아왔다. 앤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용기 있게 마주했고 마음을 내려놓고 순순히 받아들이면 의무도 친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며칠 뒤 어느 오후에 마릴라가 앞마당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천천히 들어왔다. 세들러 씨가 왜 오셨어요, 아주머니? 내가 초록 지붕집을 판다는 소리를 듣고 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구나. 판다고요? 초록 지붕집을 파신다고요? 앤, 달리 방법이 없잖니. 눈이라도 건강하면 쓸만한 일꾼을 고용해서 농장일이고 살림이고 어떻게든 꾸려나갈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럴 수가 없잖니.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고 팔아봤자 큰 돈은 안 들 게야. 농장도 자그마한 데다 집도 오래되고 해서. 하지만 내가 생활할 정도는 될 것 같구나. 네가 장학금을 받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방학 때 돌아올 집이 없어져서 너한테 미안할 뿐이구나. 그래도 넌 어떻게든 잘 견디리라 믿는다. 마릴라가 무너져 내리듯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다. 절대 초록 지붕집을 파시면 안 돼요. 하지만 너도 알잖니. 난 여기서 혼자 지낼 수가 없어. 힘들고 외로워서 고통스러울 거야. 눈도 보이지 않게 될 테고. 혼자 지내지 않으셔도 돼요,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 곁에 있을 테니까요. 저 레드먼드에 가지 않을 거예요. 레드먼드에 가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장학금을 받지 않으려고요. 아주머니가 병원에 다녀오신 날 밤에 결정했어요. 그동안 아주머니가 제게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아프신 아주머니를 혼자 두고 정말로 제가 떠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베리 아저씨가 내년에 우리 농장을 임대하고 싶어 하세요.
농장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전 교사가 될 거예요. 여기 학교에 벌써 지원도 했어요. 이사회에서 길버트 블라이드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하니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요. 하지만 카모디의 학교는 갈 수 있어요. 제가 책도 읽어드리고 힘이 되어드릴게요. 지루하지도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아주머니와 저 이렇게 둘이 정답고 행복하게 살아요. 나 때문에 널 희생시킬 수는 없단다. 그건 생각하기 싫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희생이라뇨. 초록 지붕집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은 없어요. 우린 이 정든 우리의 공간을 지켜야 해요. 전 마음을 굳혔어요, 아주머니. 레드먼드에는 가지 않겠어요. 여기서 지내면서 교사가 될 거예요.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네 꿈과 전 지금 어느 때보다도 포부에 넘치는걸요? 단지 그 대상을 바꿨을 뿐이에요. 전 좋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아주머니의 시력도 지켜드릴 거고요. 게다가 집에서 공부하면서 제 힘으로 대학 과정도 조금씩 익힐 거고요. 와, 계획이 정말 많아요, 아주머니. 일주일 동안 이 생각만 했어요.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면 그에 따른 대가가 주어지리라 믿어요. 퀸스를 졸업할 땐 미래가 고든 길처럼 제 앞에 뻗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중요한 이정표들을 수없이 만날 것 같았죠. 그런데 걷다 보니 길모퉁이에 이르렀어요. 모퉁이를 돌면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을래요. 길 모퉁이에도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아주머니. 전 정든 초록 지붕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진심으로 기쁜걸요. 이 집을 아주머니와 저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집을 지켜야 해요. 착하기도 하지. 네 덕분에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너를 끝까지 설득해서 대학에 보내야 할 것 같지만 그럴 수가 없구나. 어느 저녁 린드 부인이 찾아왔을 때 앤과 마릴라는 따뜻하고 향긋한 여름의 석양을 받으며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앤, 대학을 포기했다는 소식 들었다. 여기 초록지붕집에서 인문학 과정을 밟을 거예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건 빠짐없이 공부하려고요. 제가 카모디의 학교를 다니게 된 건 아시죠? 그건 몰랐구나. 난 네가 여기 에이버니에서 가르칠 줄 알았는데 이사회에서 널 채용하기로 했다고 하던걸. 린드 아주머니, 그럴 리가요. 이곳 학교는 길버트 블라이드가 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랬지. 그런데 네가 여기에 지원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길버트가 이사들을 찾아갔다더구나. 거기 가서 지원을 취소할 테니 너에게 자리를 주라고 했다더구나. 자기는 화이트 샌즈의 학교로 갈 거라면서 말이야. 물론 오로지 널 도우려고 여기 학교를 포기한 거지. 네가 얼마나 마릴라 곁에 있고 싶어 하는지 아니까 말이야. 얼마나 친절하고 사려 깊은 아이냐. 진정으로 자기를 희생한 거지. 그래서 이사회에서 너를 채용하기로 결정했어.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길버트가 그런 희생을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길버트는 화이트 샌즈 쪽 이사회와 계약서도 작성했다더구나. 그러니까 네가 거절해도 길버트한테 도움될 게 없어. 당연히 네가 에이버니 학교로 가야지.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아이, 메리 씨 집에서 저 깜빡깜빡한 저게 도대체 뭐냐? 다이애나가 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옛날부터 하던 거예요. 잠깐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올게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어린애 같은 면이 많단 말이에요. 달리 보면 숙녀다운 면이 훨씬 많아요. 다음날 저녁에 자그마한 에이버니 공동묘지를 찾은 애는 매슈의 무덤에 새 꽃을 놓고 스코틀랜드 장미에 물을 주었다. 애는 땅거미가 질 때까지 그곳을 서성였다. 언덕 중간쯤 내려왔을 때 키 큰 청년이 휘파람을 불며 블라이드 씬의 집 문을 열고 나왔다. 길버트였다. 앤을 알아본 길버트의 입에서 휘파람 소리가 멈췄다. 길버트는 정중하게 모자를 벗었다. 나를 위해 학교를 양보해줘서 고마워.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었어. 내가 고마워한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뭐. 너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서 좋았어. 이제 우리 친구가 되는 거니? 오래전 내 실수를 정말 용서한 거야? 그날 연못가에서 이미 널 용서했어. 그땐 나도 몰랐지만 난 정말 어리석은 고집쟁이였어. 솔직히 고백하면 그때 이후로 줄곧 후회하고 있었어. 우린 최고의 친구가 될 거야. 우린 태어날 때부터 좋은 친구가 될 운명이었어, 앤.
우린 서로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야. 앞으로 공부는 계속 할 거지? 나도 그래. 가자. 집까지 바래다 줄게. 앤이 부엌으로 들어오자 마릴라가 궁금한 듯이 쳐다봤다. 같이 걸어온 사람이 누구니, 앤? 길버트 블라이드예요. 너와 길버트가 문 앞에 서서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친한 사이인 줄은 몰랐구나. 맞아요. 우린 그냥 선의의 경쟁자였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게 훨씬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30분이나 서 있었어요? 고작 몇 분밖에 안 된 것 같았는데 사실 5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아주머니. 그날 밤 앤은 한껏 만족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다. 퀸스에서 돌아와 창가에 앉았던 그날 밤 이후로 앤 앞에 놓인 미래의 지평선이 좁아졌다. 하지만 발 앞에 놓인 길이 좁아진다 해도 앤은 그 길을 따라 잔잔한 행복의 꽃이 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실한 노력과 훌륭한 포부와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다는 기쁨이 앤에게 깃들었다. 그 무엇도 타고난 앤의 상상력과 꿈이 가득한 이상세계를 빼앗을 수 없었다. 그리고 길에는 언제나 모퉁이가 있었다.